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에 다소 밀리던 중국도 새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다소 주춤해졌다라고 평가됐는데 새로 칼을 빼들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오픈 AI의 챗GPT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AI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등 대부분 미국 기업이죠. 이 때문에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래 주력 산업인 AI에서 미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AI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 보고에서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이름의 AI 육성 정책을 내놨어요. 중국 정부는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 등을 연구 응용을 심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인터넷을 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인터넷 플러스라는 개념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혁신 촉진과 고용 확대, 국제 경쟁력 확대를 촉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데이터 기초 체계를 완비해서 조속히 전국 일체화 컴퓨팅 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중국 정부의 AI 굴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번 정책이 마침 미국이 중국의 기술과 자본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이 중국이 뭔가 벼르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미래 전략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이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대중국 제재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AMD,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인 AMD도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았고요. 그 때문에 중국의 AI 개발 기업들은 거대 언어 모델 개발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새 인공지능 육성 정책이 나온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중국은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민간이 주도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상당히 좀 체제가 다르고요. 네. 과거 중국의 AI 기업들은 안면 인식 등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감시 기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 등이 있고요. 하지만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의 자동 생성으로 AI 기술, AI 중심이 생성형 AI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기술이 엄격하게 금지된 중국의 기업에는 AI 개발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 최대 부자인 마윈이 2020년 정부의 금융 규제를 비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공룡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압박하는 규제에 나섰어요. 네. 이 때문에 IT 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 중국의 빅테크 통제와 단속은 AI 산업 발달을 상당히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과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AI 플러스에서는 이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되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민간의 역할을 보다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혁신 촉진과 고용 확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있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중국이 다시 인공지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이상 이제 세계 인공지능 경쟁 판도도 확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반도체 통제
경제에 대항해서 이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체계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웠지 않습니까? AI도 향후 이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선도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좀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과 유사한 AI 투자 모델 채택,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이제 협업 강화, 국가 단위의 AI 모델 프로젝트 구축 등이 이제 좀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 과거 그 인터넷 플러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중국의 관심은 AI 자체의 발전도 있지만 이를 전통 산업에 활용하는 쪽,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 좀 맞춰진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중국의 관심은 이 생성형 AI처럼 뭐 콘텐츠보다는 약간 제조업 경쟁력 유지에 맞춰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이제 기술의 응용 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책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이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뭐 지금은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네. 한때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었다고요. 맞습니다. 간밤이었죠. 비트코인이 28개월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다시 썼습니다. 이제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연합인포맥스의 단말기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69,300달러를 찍어서 69,000달러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가 68,990달러 기록을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네. 하지만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바로 급락을 했는데요. 이 차익 실현 매물과 이제 거래소의 대규모 단기 선물 청산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한 개당 이제 4,000달러 이상 급락한 65,0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이후에 160%가량 급등을 했고요. 최근 한 달간에는 40%가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에는 이제 테라 루나 사태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개당 16,000달러까지 이제 하락했던 2022년 11월 대비 4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라서 다른 가상 자산들도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한 개당 3,800달러까지 치솟았던 이더리움은 지금 3,5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시 3,70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밈코인도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도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월 11일 상장이 됐는데요. 여기에 뭐 기대 이상의 자금이 쏠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시중에 출시된 10개 이제 미국 현물 비트코인 펀드의 총 자산이 지금 5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요. 특히 블랙락의 이제 현물 ETF는 지난달 말 기준 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ETF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펀드는 지금 미국에 상장된 3,000개 이상의 ETF 중에 약 4%밖에 안 돼요. 네. 지금 비트코인 ETF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펀드는 지난달 미국 ETF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S&P 500 ETF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펀드는 8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 S&P 500 ETF까지 앞질렀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 주류에 편입됐다는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물 ETF를 기다린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ETF 투자가 새로운 비트코인 수요를 창출해내고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ETF를 통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버튼 하나만으로 ETF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 좀 전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ETF 1월 11일 상장 이후에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너도 나도 ETF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아니면 이제 거품이 빠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이렇게 서로 전망이 엇갈리다가 결국은 최고점을 돌파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또 변화가 있겠죠.
네, 지금 워낙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다양합니다. 오늘 급락에도 여전히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서 큰 모습이고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톰 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2,000달러에 도달하고 올해 말까지 15만 달러에 급등할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근거로 현물 ETF에 따른 수요 개선과 반감기에 의한 공급 축소, 통화 정책 완화가 가격 상승의 촉매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상승 요인으로 나왔던 것은 다 이렇게 언급을 해준 거고요. 이번에 이제 현물 ETF를 상장한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긴 했어요. 네. 물론 현물 ETF를 상장한 자산 운용사니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긴 했는데 이 전망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이제 기술적 분석가, 그러니까 차티스트죠. 이분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 저항선의 돌파가 확인이 되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86,600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좀 종합을 해보면 8만 달러까지는 웬만하면 가지 않겠냐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근거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차트에서 강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지금 마지막 저항선이 비트코인 한 개당 64,900달러 선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65,000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정 기간 65,000달러 이상 완착을 한다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의 이 저항선 돌파가 확인이 되면 장기적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모두가 기대하는 이 4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반감기가 가장 큰 요인이 그렇죠. 상승 요인이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 전망했는데 JP 모건은 42,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JP 모건은 4월 이후에 이제 반감기에 따른 그동안 행복감이 가라앉으면 가격이 내릴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또 반감기에 따른 채굴업자들의 수익성 감소도 비트코인 하락 요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